아무튼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는 주제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기름값 고공행진 중인데 저는 지금 다 안 떨어졌어요. 아직 기름이 차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다시 그렇죠. 떨어질 때까지 지금 최소한의 운행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새 안 그래도 주변에서 기름값 네. 비싸다고 다들 난리시더라고요. 주유소 갈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막 휘발유 값이 1,900원이다 막 그러시던데 아니 어쩜 이렇게 전쟁이 나자마자 이렇게 기름값이 빠르게 확 올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중동산 원유는요, 전 세계의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사실상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산 원유, 그다음에 전 세계 원유의 이동, 이 한 2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을 다 사와야 되는데 기준은 달러입니다. 달러를 주고 사오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어디라고요? 지금 유조선이 호르무즈 방금 나왔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팔고 있는 기름은 예전에 수입한 그 원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왜 벌써 올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희도 그 생각을 늘 하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예. 아니, 사놓은 기름은 그냥 그 값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이렇게 오를 걸 예상했는데 너무 바로 올라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원래는 한 2에서 3주 차의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중동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제 소매점, 그러니까 주유소 가격이 크게 올랐죠. 주유소 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사재기 수요가 있다 보니 재고가 빨리 소진됐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유가를 주유소 가격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 사태 일어난 이후에 바로 뭐 50원, 100원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 협회의 논리가 일각에서는 조금 논리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라도 너무 빨랐어요. 네. 맞아요. 국제유가 오르니까 기름값은 거의 막 치솟는데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절대 그 속도로 안 내려갈 맞아요. 거예요. 내리는 기름값이. 속도가. 이거 깎아줘요. 경제 전문가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속도 차이 저도 굉장히 잘 느끼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분이 올릴 때는 토끼처럼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올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리스크 회피 심리입니다. 국제유가가 만약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나는 지금 싼 가격으로 주유소가 팔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언젠가 비싼 유가를 사와야 되니까 내일 되면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내가 이 가격에 팔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가격을 먼저 빨리 올리게 되고요. 또 떨어뜨릴 때는 이미 비싸게 사온 재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싸게 사온 재고 이거 떨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가를 내려야지, 이런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때는 토끼, 내릴 때는 거북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은 기름 언제 마지막으로 넣으셨어요, 차에? 저는 고급 휘발유여가지고요. 네. 이거 더 세상에. 비싸잖아요. 예, 힘드시겠네. 그래서 눈 딱 감고 만땅을 넣었는데요. 네네. 보통 만땅 하게 되면 15만 원인데요. 네. 15만 원 차고도 아직 주유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돼. 고급 휘발유. 그러게요.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타격이 더 크시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설명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름값이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느리게 내려오는지 뭐 조금 알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얄미워요. 너무 얄밉고.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나 오를 거 예상했어. 휘발유 그래, 올라줄게 했는데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가만 있어봐. 고금리 뭐가 경유야? 모르겠어요. 경유값이랑 휘발유값이
오히려 경유가 더 비싸고 맞아. 경유가 왜 이렇게 비싼 원래 그것도 경유가 더 싼 거 아니에요? 훨씬 쌌죠. 훨씬 네. 싸야 되는데 그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경유가 싼 게 맞습니다. 이게 세금 구조 차이 때문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 기름값에 유류세라든가 뭐 교육세 다양한 이제 이런 좀 세금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이 정부가 화물차나 버스 같은 운송 물류 차량에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경유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은 조금 이제 낮추는 그런 이제 과세 구조를 좀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연료 사용 목적에 좀 차이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휘발유는 소비용으로 좀 많이 쓰이지만 경유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버스 이런 산업용, 특히 이제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물류라든가 각종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휘발유보다는 세금을 좀 낮게 유지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이 성난 민심 김경아 씨의 질문에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런 현상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유값이 좀 많이 올랐던 게 원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유럽이 보통 이제 러시아에서 경유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중단돼서 어디로 돌렸냐면 저기 이제 중동으로 돌려버렸죠. 근데 이번에 또 중동끼리 막혔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 이제 전체 경유의 한 48%가 중동에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3월 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이제 1,895원인데 경유가 1,917원이 좀 됐고, 그러니까 8일 만에 전쟁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그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원 올랐는데 경유값이 이제 317원 올랐던 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가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진짜 전쟁만큼이나 기름값도 전쟁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유류 최고 가격 지정제 추진, 급등하던 정유주 멈칫, 주유소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 석유 3단체 공식 입장. 자, 유류 최고 가격 지정제라는 게 일단 어떤 걸까요? 네, 유류 최고 가격 지정제라는 것은 정부가 유류 가격의 최고선, 상한선을 지정해 놓고 이 가격을 넘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류라는 것은 방금 여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비가 올라가게 되면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는 신속한 물가 안정 제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주유소나 정유사 입장에서는 마진이라든지 수익성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류 최고 가격 지정제를 정해 놓게 된다면 시장에서 기름이 사라지는 품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무섭네요. 아니 그럼 제가 항상 여기 돈문돈답 나오면 우리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거든요. 오늘 주식 뭐 살까요? 하는데요. 오늘 기름 넣을까요? 네, 그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네. 될까요? 항상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해라. 신중하게. 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유가를 본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올랐던 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응해서 유가가 더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최고 가격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또 시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무엇보다 정부 자체 내에서 이 기름값 잡기에 지금 정책적으로 사실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마 소매점이나 도매 쪽에서도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는 가격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일단은 자주 넣는 것보다는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상황을 보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넣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버텨봅시다. 이렇게 좀 버텨봅시다. 완곡하게 두루두루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참고로 저는 전기차라 이 모든 계산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게 약간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근데 사실 기름값이 뭐 자동차 그 주유할 때만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전반에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그렇죠.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당연히 기름값 오르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류하시는 분들 비용 압박이 커지죠. 그러면 그 물류하시는 분들 뭐 운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가에 또 소비자 물가에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가의 상승이 결국에는 이런 소비자의 피해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현대경제연구소에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연평균으로 봤을 때에 이제 배럴당 유가가 $100를 넘어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1.1%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실제 또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내려갈 수 있고요. 경상수지도요. $260억 감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전기값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아유 그렇기 방송하지 때문에 마세요. 그러게요. 먼 잘 얘기가 수가 없네. 오.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 꼭 그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불현듯 기름값 오르면 그래서. 다 오른다. 야, 이렇게. 그렇죠. 예.